안철수와 김종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영삼 씨가 최악의 이야기를 했어요. 시사평론가 출신 그분에 대해서 살짝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종편이 한참 득세할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종편이 막 날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보고 계실 때 민영삼은 진보 쪽 패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진보 쪽 패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정말 사쿠라 같은 사람을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을 주도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설. 예, 설. 뭐 이 사람만 했겠습니까? 부들부들할 때 그 설. 예. 근데 이분이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거기다 김대중은 걸치지 않아요. 이게 고도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전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잘했는데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망쳐놨다.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역대 가장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뭐 호남 홀대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던 사람들이 똑같은 전법으로 지금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의 후보는 무리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망국적인 망령이 살아나는 지역 감정을 지금 또 다시 조정하고 하는 게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릴게요. 언론에 관련해서 특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런 워딩은 어쨌건 정말 최악의 헛발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야 이런 게.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호남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그 대화가 나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갖고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인간이 열흘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갔다가 거기서 또 말하자면 권양숙 여사 못 만났다고 또 거기서 저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더니 바로 권양숙 여사 친척 구촌이 무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고 또 의혹을 제기했던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들은 정치적인 워딩이 정말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고 하는 식으로 막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혹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저쪽으로 건너갔을 때 파급 형태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맥힐 얘기를 한답시고 하는데 요새 그런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미.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한번 봅시다. 이번에 또 김부겸 의원 한번 봅시다. 할 말은 해요. 어디 가나 그 워딩이 달라지지가 않아. 돌팔매를 맞더라도 할 말은 해요. 큰 대의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번 선거는 지역 감정이 엄청나게 완화된 선거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판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구태 적폐 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안철수 씨는 선거 막판에 김종인 씨를 드디어 끌어들입니다. 이게 김종인이 아이 됐다니까 하면서 끌려간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아유 아저씨 안 도와주시면 저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영전을 해서 모셔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날부터 삐걱삐걱해요. 앉자마자 태상왕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김종인한테 야 그거는 진짜 왕조가 돼도 그렇게 못하겠어. 이게 이제 공동정부준비위원장이라는 거를 사실 국민의당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국민의당 밖에서 총리든 뭐 내각 후보든 간에 다 이런 걸 이렇게 두루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김종인을 모시고 간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엇박자 난다고 하는 건 저는 언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엇박자가 날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안철수가 부족한 지점을 김종인이 커버해주는 형태라고 봐요. 그 투트랙 전술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안철수가 나는 홍준표랑 등등등 해갖고 단일화 안 한다니까 하고 선을 그어주어야만 호남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도 기표가 안 날아가요. 그렇죠. 지금 김종인은 공동정부준비위원장이라는 걸 맡았으니까 전반적으로 두루 홍준표 진영도 접촉하고 홍준표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유승민도 접촉하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투트랙인데 이거를 겸허하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후보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김종인은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김종인이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슬쩍슬쩍 흘리는 것들이 내각 구성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역대 어떤 정부도 내각 지명권이야 갖고 있었지만 그걸 100% 행사한 정부가 얼마나 있어. 야당하고 나눠 가져야지. 그게 전부 지들 건가? 그거는 어차피 국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군사정부 때도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왕조가 내려와서 갑자기 태상왕이 왕을 제껴놓고 나서 다
다 물리고 지금 있는 조정 대신을 다 내가 찍은 사람으로 꽂아라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도 아니고 왕조도 아니고 이건 뭐 거의 신권 정치야. 이 정도 되면 메시아지.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안철수가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꺼냈겠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질 줄 알아요. 질 줄 알고 나니까 이게 빈집 설거리 털이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지고 나면은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 패배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장례위원장 김한길 씨가 어떻게든 장례위원장이에요? 박지원 씨를 정치적으로 파묻어. 한 2초쯤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다. 그런 다음에 이 바지 사장 전문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다 하는 거지. 아하. 그래가지고 자 어차피 안철수 너 때문에 졌으니까 너는 뒤로 한 발 물러나고 자 우리가 졌지만 그래도 새 정부에서 우리가 2등은 했으니까 야당으로서의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자 사람들을 긁어 모으자. 그러면서 딱 빼는 거 두 트랙이야. 탄핵 반대 세력과 그 다음에 친문 세력만 빼고는 다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홍준표도 핍박받은 사람이니까 받아야 된대.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홍준표도 지고 안철수도 질 줄 알았으니까 내가 미리 자리 깔아줄 테니까 지고 난 다음에 니들은 나를 중심으로 모여.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내각의 자리 하나씩을 다 나눠줄 수 있어. 이 얘기를 먼저 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가고 있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장례위원장 섰고 변호사가 차기 유산 분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지 국민의당은. 네, 그랬구나. 근데 김종인의 정치적 행보는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치권 역사상 한 5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 속한다고 봐요. 네. 이 사람 참 독특해. 그냥 그게 문재인이 싫어서인지. 예전에 안철수 또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20일 전에, 네. 20일 전에. 까만 된다고, 얘는. 차차차기라고.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진 후보는 무리수를 두는데 최악의 무리수가 김종인인 겁니다.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호남권 분들이 총선 때 분노해서 더불어민주당 안 찍은 게 김종인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네. 국보위 전력이 국보위 있는 출신. 자가 공천을 이상하게 하니까 아이고 민주당 안 되겠구나 이제 야당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안 찍은 건데 자기들이 김종인 때문에 이긴 거예요. 헛발질 해주는 바람에 국민의당이. 근데 그 김종인을 끌어들였어. 그럼 뭐야? 그냥 삽질하고 있는 거야. 자기 무덤 몰팔려고 지금. 바보 같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야. 무리수라는 게 최소한 안철수가 나는 내 앞에 그 양반 계시면 하나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역 기반이라도 남아서 호남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뭔가를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남 분들이 최소한 문재인과 비슷한 정도로 지지율을 몰아주는 정도까지는 갖고 가. 그래야 그 지역 기반으로 남아 있는 거지. 만약에 한 2배 이상으로 문재인이 이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나마 총선이나 이런 때 한 40석 얻을 만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까지 사라져버리거나 하면 정치적 토대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계산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일 정말 똥줄을 타는 게 요 홍돌한테 지지율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근접해버렸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무리수를 김종인을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이제 김종인을 당내부로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홍준표를 확실히 견제해서 뭔가 덜 뺏겨야 되고 더 이제는 앞으로 뺏어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김종인은 그 선거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안철수 지지를 선언했으나 안철수와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 모두를 끌어안는 듯한 정책을 마구 던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한 선심성 발언을 막 던지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치적 책임을 질 위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도 줄게, 뭐도 해줄게, 뭐도 할게, 너도 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홍보 모델로 내세웠던 안철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풍도 이런 해당하기가 없는 짓거리들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당하게 되는 거야. 결국 김한길이 오면 뻘짓은 해도 안철수를 감회장 정도만 할 거예요. 근데 김종인은 완전히 봉본을 세우고 콘크리트까지 쳐버릴 사람이야. 이 사람을 이대로 남겨놓고 이 사람의 워딩을 계속 하게끔 방치해두면요. 결국 안철수는 정치 생명 끝나요. 이번 선거 끝나고. 생각 잘해야 돼 안케프는. 나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 진짜로.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과연 안철수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박지원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다 누굴 나오지, 죽일까요? 다 나오지. 아, 다 나오나요? 후보의 독선 때문에 당하고 연계된 선거운동이 안 이루어졌고 이건 옛날 지난번 5년 전하고 똑같아. 그리고 당대표의 무능으로 인해 갖고 효율적인 전략 발휘를 못 세웠다. 그래갖고 두 트랙으로 둘을 다 파묻어버리는 거지. 아, 그러면은 김종인 밑으로 김한길하고 손학규하고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정파를 초월한 자기들이 말하는 조원진과 연합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지. 심지어 이제 선거 끝나면 팽당할 홍준표도 벌써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 아, 홍준표는 사실 박근혜가 그 구속될 때 탄핵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라고. 나경원이가 그랬잖아. 그 사람 정상은 아닌데 그나마 화끈하니까 밀어줘야 돼. 이 얘기 뭐냐면 넌 끝나기만 해봐. 너는 바로 그냥 응? 테이블에 올라가서 그냥 바로 써는 거야 이거거든. 어차피 이번 선거는 못 이길 거 누군가 하나 욕제비가 하나 나서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실패를 대신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했던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하에서 홍준표는 자기 역할 최선을 다하고 그나마 지금 있는 지지율처럼 한 15% 이상을 지켜주고 간다고 하면 돈도 지켜주고 욕도 대신 먹어주고 은퇴는 김종인 밑에 가서 하게 되는 환상의 애국적인 보수의 그 어떤 중심 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떠나는 거지 뭐. 아, 그럼 김종인을 중심으로 해초 모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종인의 구상이 그런 거죠. 아. 사후 빅텐트. 아. 장례식장 빅텐트가 된 거야 이제. 먼저 모였으면 이게 정치적 빅텐트가 되는데 이제 초상집 빅텐트가 된 거지. 저기 그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는데 예.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마당에다가 전부 다 텐트 치고. 텐트 자양막 같은 예. 거 거기서 이렇게 손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이 좁아가지고 예. 다 그게 연상이 되네요. 예. 뭐 어찌 됐건 간에 이 무리수가 결국에는 자기를 더 자멸에 이끄는 지금 내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프라면요 호남 잡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거라도 그거라도. 잡아야 돼요. 완전히 저는 괴멸될 수 있다고 봐요. 다행이죠. 이 상태면 그렇게 안 하고 예. 있는 게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저를 삼고초려서라도 선거 캠프에 모시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국민의당에 관련 있는 분, 그것도 뭐 지역위원장이신 분이 저한테 우리 안철수 후보가 푸른나무님 정도 그 생각만 가졌어도 얼마나 좋겠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남한테 못한 거야. 아, 그건 당연하고. 나는 대선 출마해도 돼 이제. 아니 푸른나무님의 그 정도 식견이 안철수가 어떻게 쫓아와? 말도 안 되지. 아씨 나도 3억만 있으면 이번에 한번 나서 볼 걸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나는 김영민 PD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황진민 씨하고 신비님이 없으니까 우리 찌라시님이 거의 날아다니는데요. 식견이 정말 좋아졌어요. 저 브리핑하면서.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중간에 딴지 걸만한 게 별로 없어.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정적들이 2명이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회주의자 같은 식이 되는데 저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김영민 땡큐. 어차피 그 망자의 빈소에 이제 문상객들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고인이 되셨을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를 놓고 사람들이 호상이라 그렇지. 참 아까운 사람 죽었어라고 얘기할지 참 그 텐트에 그 문상객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내가 봤을 때는요. 김종인은 선거 끝나고 나면 전 폐기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그 입당도 안 했어요. 이럴 때는 선거 패배 책임론은 당연히 후보는 이제 떨어졌고 국회의원도 사퇴해놨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 성격상 국민의당 의총 같은 데 전혀 안 나갈 겁니다. 현역도 아니고 그렇겠지. 네, 미국 혹시 가요. 이 사람 선거 끝나자마자 본인도 미국 가는 거 아닐까? 아마 그 새벽 첫 비행기에 역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김한길과 박지원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김한길이네 누구네 이제 원래 선거란 그런 거야. 중간에 숨죽이고 있던 그 조그만 당에도 비주류가 있어. 그럼 비주류들이 이제 누구 책임 있는 인가를 모르는데 후보는 이제 당연히 빠진 거고 박지원에게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김한길 같은 이명박과 같이 뭉쳐져 있던 그 그룹과 호남에 있는 그 그룹들이 이제 싸울 건데 나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사람은 저는 정동영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정동영이 안철수 후보 호남 유세 때 사회를 많이 봐요.
전전 대선 후보가 그러고 있어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하는 거. 아 진짜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나와가지고 사회 네. 봐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다음번 그 국민의당의 행보는 지금의 전남 지역 안에서의 지역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안철수가 하고 있는 저 위험한 구구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역할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꺼번에 폐기되는 관계에서 그래도 조금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던 정동영이라든지 청전배라든지 뭐 뭔가 능력 있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공동으로 염해져 버릴까봐 순장이 아니, 될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렇게 보내시는 게 맞고요. 전라도권 특히 전북권에서 정동영 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시대적 흐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정하게 야당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당대당 합당 이런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투항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권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민심은 그렇게 하라고 계속 명령을 할 거예요. 어찌 됐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니들도 들어가서 요소잖아요. 요소를 여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이 전 내려올 거라고 보고 거기서 그 지역 민심을 아우르지 못하고 선거 전략을 중도 확장 쪽으로만 몰아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원만하게 지금의 민주당과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 식김교수를 해야죠. 네. 이번 대선 투표 결과를 보고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몇 퍼센트나 지지율을 얻는지가 바로미터예요.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은 표차로 득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니들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 이런 신호를 유권자들이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60% 이상 봅니다.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1년 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호남권 분들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당 지자체장 갖고 싶다. 당연하죠. 그게 얼마나 여동칠지 전 두고 볼 일이고요. 안철수는 사실상 이번 선거를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저는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봐요. 사실 그 호남 분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 최초의 대통령이 되신 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호남 지역에 내가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역풍이 불까봐 지역주의가 그때는 굉장히 셌기 때문에 역차별이 그래서 있었죠.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한번 씻어냈다. 그런 지역주의라든지 그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걸 한번 씻어냈기 때문에 호남분들도 민주당을 좀 그 과감하게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이 지역주의라는 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부산에 갔더니 김대중 찍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전라도에 갔더니 경선도 출신이라고 그러고. 전라도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사실상 덜하긴 해요. 여기 네. 한쪽에 맞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 찍었다고 욕 먹고 완전히 다른 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선거 한번 봅시다. 문재인 호남에서, 문재인 TK에서 1등 나면요. 가서 그런 지역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예. 과반 이상의 그 지지를 얻으면 다 끝나는 거죠. 이 위원장을 하면서 슬쩍슬쩍 흘리는 것들이 내각 구성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역대 어떤 정부도 내각 지명권이야 갖고 있었지만 그걸 100% 행사한 정부가 얼마나 있어. 야당하고 나눠 가져야지. 그게 전부 지들 건가? 그거는 어차피 국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군사정부 때도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왕조가 내려와서 갑자기 태상왕이 왕을 제껴놓고 나서 다 물리고 지금 있는 조정 대신을 다 내가 찍은 사람으로 꽂아라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도 아니고 왕조도 아니고 이건 뭐 거의 신권 정치야. 이 정도 되면 메시아지.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안철수가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꺼냈겠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질 줄 알아요. 질 줄 알고 나니까 이게 빈집 설거리 털이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지고 나면은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 패배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장례위원장 김한길 씨가 어떻게든 장례위원장이에요? 박지원 씨를 정치적으로 파묻어. 한 2초쯤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다. 그런 다음에 이 바지 사장 전문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다 하는 거지. 아하. 그래가지고 자 어차피 안철수 너 때문에 졌으니까 너는 뒤로 한 발 물러나고 자 우리가 졌지만 그래도 새 정부에서 우리가 2등은 했으니까 야당으로서의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자 사람들을 긁어 모으자. 그러면서 딱 빼는 건 두 트랙이야. 탄핵 반대 세력과 그 다음에 친문 세력만 빼고는 다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홍준표도 핍박받은 사람이니까 받아야 된대.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홍준표도 지고 안철수도 질 줄 알았으니까 내가 미리 자리 깔아줄 테니까 지고 난 다음에 니들은 나를 중심으로 모여.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내각의 자리 하나씩을 다 나눠줄 수 있어. 이 얘기를 먼저 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가고 있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장례위원장 섰고 변호사가 차기 유산 분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지 국민의당은. 네, 그랬구나. 근데 김종인의 정치적 행보는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치권 역사상 한 5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 속한다고 봐요. 네. 이 사람 참 독특해. 그냥 그게 문재인이 싫어서인지. 예전에 안철수 또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20일 전에, 네. 20일 전에. 까만 된다고, 얘는. 차차차기라고.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진 후보는 무리수를 두는데 최악의 무리수가 김종인인 겁니다.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호남권 분들이 총선 때 분노해서 더불어민주당 안 찍은 게 김종인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네. 국보위 전 안철수와 김종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영삼 씨가 최악의 이야기를 했어요. 시사평론가 출신 그분에 대해서 살짝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종편이 한참 득세할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종편이 막 날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보고 계실 때 민영삼은 진보 쪽 패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진보 쪽 패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정말 사쿠라 같은 사람을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을 주도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설. 예, 설. 뭐 이 사람만이 했겠습니까? 부들부들할 때 그 예. 설. 예. 예. 근데 이분이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거기다 김대중은 걸치지 않아요. 이게 고도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전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잘했는데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망쳐놨다.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역대 가장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뭐 호남을 홀대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던 사람들이 똑같은 전법으로 지금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의 후보는 무리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망국적인 망령이 살아나는 지역 감정을 지금 또 다시 조정하고 하는 게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적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안철수 씨는 선거 막판에 김종인 씨를 드디어 끌어들입니다. 이게 김종인이 아이 됐다니까 하면서 끌려간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아유 아저씨 안 도와주시면 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영전을 해서 모셔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날부터 삐걱삐걱해요. 앉자마자 태상왕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김종인한테 야 그거는 진짜 왕조가 돼도 그렇게 못하겠어. 이게 이제 공동정부준비위원장이라는 거를 사실 국민의당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국민의당 밖에서 총리든 뭐 내각 후보든 간에 다 이런 걸 이렇게 두루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김종인을 모시고 간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엇박자 난다고 하는 건 저는 언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엇박자가 날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안철수가 부족한 지점을 김종인이 커버해준 형태라고 봐요. 그 투트랙 전술이라고 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안철수가 나는 홍준표랑 등등등 해갖고 단일화 안 한다니까 하고 선을 그어주어야만 호남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도 기표가 안 날아가요. 그렇죠. 지금 김종인은 공동정부준비위원장이라는 걸 맡았으니까 전반적으로 두루 홍준표 진영도 접촉하고 홍준표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유승민도 접촉하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투트랙인데 이거를 겸허하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후보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김종인은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김종인이 공동정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릴게요. 언론에 관련해서 특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런 워딩은 어쨌건 정말 최악의 헛발질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 더 열받는 거야 이런 게.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호남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그 대화가 나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갖고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인간이 열흘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갔다가 거기서 또 말하자면 권양숙 여사 못 만났다고 또 거기서 저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더니 바로 권양숙 여사 친척 구촌이 무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고 또 의혹을 제기했던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들은 정치적인 워딩이 정말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고 하는 식으로 막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혹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저쪽으로 건너갔을 때 파급 형태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맥힐 얘기를 한답시고 하는데, 요새 그런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미.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한번 봅시다. 이번에 또 김부겸 의원 한번 봅시다. 할 말은 해요. 어디 가나 그 워딩이 달라지지가 않아. 돌팔매를 맞더라도 할 말은 해요. 큰 대의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번 선거는 지역 감정이 엄청나게 완화된 선거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판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구태 적폐, 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